안녕하세요. 애부국수TV입니다. 오늘은 유경수 여사의 인상 깊었던 7가지 순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큰 키에 특유의 한복 패션으로 아마 많은 분들의 기억에 각인되어 있으실 겁니다. 특히 키는 170cm로 현대 여성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큰 키에 속하며 당시 남성의 평균 키보다도 큰 정도이고 현대 남성과 비견될 정도입니다. 또한 얼굴형이 긴 미인형의 외모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상형으로 알려진 큰 키와 긴 얼굴형, 그리고 교육을 받은 여성에 딱 들어맞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모는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대로 이어받은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나 젊을 때와 비교하면 비슷하게 꾸며서인지 누가 봐도 엄마와 딸처럼 느껴집니다. 유경수 여사는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시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후 교사 생활을 하다가 그녀의 이종사촌이자 박정희 대통령의 후배인 인물의 소개로 인해 두 사람은 만나게 됩니다. 이후 둘의 관계가 점점 깊어졌으나 유경수 여사의 아버지는 둘의 결혼을 반대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군인에 대한 급여가 박봉이었고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기라 그의 딸이 과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당시 이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기에 사정을 모르는 그녀의 아버지는 이를 결사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와 그녀를 주도로 결혼을 밀어붙였고 이에 결혼하게 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경제적인 지원도 아예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도 유경수 여사의 아버지는 사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사망하기 직전에야 내가 인물을 몰라봐서 미안하네 라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부잣집의 딸이 군인을 만나서 가족과의 지원을 다 끊고 고생할 정도의 대단한 사랑과 유경수 여사의 인물을 보는 안목이 뛰어나다고 느껴집니다. 저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7가지 내용에서 그가 청와대 직원들이나 부하들에게 쉽사리 반말을 하지 않는 등 탈권이적인 면모를 보였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역시 부창부수라더니 영부인 또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그녀였기에 청와대를 나설 때에 본인의 경우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는데요. 이는 이후에 말씀드릴 그녀의 죽음이 더욱 애석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또한 이런 이미지가 온 국민들에게 알려져서인지 그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설명한 편지를 유경수 여사에게 보내거나 청와대의 직원들과도 격없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나 각종 행사장에서 좌석에 앉을 때도 등을 기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오만해지지 않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역시 그의 남편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비슷한 모습을 띠는데요. 그가 변기물통에 물을 아끼기 위해 벽돌을 넣어놓은 것처럼 그녀 역시 아들이 비서를 통해 종이를 얻어갔을 때도 이를 돌려받으며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종이를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며 꾸짖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경수 여사는 자신이 입던 옷을 줄여 그녀의 딸에게 주기도 하였고 박 대통령이 입으시던 양복과 구두 등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분명 둘의 성향이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바로 직후에 나올 내용과 연결되어 박정희 대통령에게 영향을 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유경수 여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내조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별명이 청와대 내 야당인 만큼 박정희 대통령이 어떠한 판단을 할 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먼저 박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와 함께 참모들과 가지게 된 자리에서 흔해 옆에 지독한 야당 총재께서 앉아 계시니 알아서 조심들 합시다 라는 식의 농담을 한 일화 박 대통령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최불암이 담배를 많이 피자 이를 보고 박 대통령도 줄담배를 하게 되어 유경수 여사가 전화 걸어 담배 피는 장면을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조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바꿔준 경제 성장을 했을 때 크게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유경수 여사는 굉장히 다방면에서의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대표적인 것은 아마 나환자라고도 불리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일 텐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병, 즉 한센병은 당시 치료가 거의 불가능했고 당시 의료기술이 좋지 못해 이를 쉽게 전염되는 병으로 인식되어 환자들을 소록도라는 섬에 가둬놨는데요. 그렇기에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안 좋기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유경수 여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인지 나환자 정착촌에 직접 방문하여 얘기를 나누거나 청와대로 불러 다과회를 하는 등 그들의 인권을 위해 상당히 노력했는데요.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나환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또한 고아원 등에서 자주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아이들을 위한 유경재단을 설립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처지가 좋지 못한 이들의 편지를 일일이 읽어보며 공감해주고 해결을 해주는 등 정말 천사가 따로 없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아마 우리들의 기억에 남아 바로 직후에 설명드릴 1위의 내용이 더욱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녀는 간첩 문세광의 총알에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그녀는 역대 영부인 중 가장 먼저 가장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녀의 장례를 보기 위해 200만 명의 시민이 몰렸고 2,000명에 달하는 각국 사절들과 내외 인사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사망이 참 애석한 것이 앞서 유경수 여사는 탈권위적인 자세로 인해 경호원도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복절 행사가 이루어지자 다수의 경호원이 있었음에도 사망한 것이 너무나 운이 안 좋은 것 같아 안타깝네요. 또한 그녀의 사망에 그 강한 박정희 대통령도 눈물을 참기 힘들어 하셨던 것을 보며 그녀의 죽음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또 얼마나 슬픈 일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경수 여사에 대해 인상 깊었던 7가지 순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보국수TV였습니다.